지난 시간에는 제가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주제로 공무원 신분 변화 과정을 제가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는 말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하고 선택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는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노력을 안 해서 시험에 합격 안 된 학생보다 선택을 잘 못해서 시험 안 된 학생들, 아니면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지 그런 학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은 자기 직렬 선택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5급, 9급, 7급 선택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공무원, 경우에 따라서 학원 선택 잘못된 것도 뭐 선택 잘못된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공무원 시험 공부 선택해서 20, 30대들이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집안 형편이 좋아서 공시생이 직업처럼 다니는 학생들 가끔 보여요. 제가 그런 학생들은 10%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상담해보면 자기가 방향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뭐 한 30%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짧게 해라고 주변에 스태프들이 하도 이야기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주제로 할 건데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죠. 너무 짧으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걸 다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 주제로만 가지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하면 중앙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4월달에 시험 치는 공무원들은 국가직, 6월달에 시험 치는 공무원들은 지방직, 요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르게 설명드리면요, 사장이 대통령이면 국가직, 사장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면 지방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지방직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임용 과정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에서는 대통령이 임용 과정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하면 시청,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시청, 군청, 구청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센터, 면사무소, 그거는 여러분들 지방직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국가직 하면 이제 4월달에 시험 치는 일반 행정직, 교육행정직, 그 다음에 관세직, 출입국 관리직, 세무직, 경찰행정직,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우정직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직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근무하는지 좀 알아요. 뭐 세무직 하면 세무서나 뭐 국세청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경찰행정직 같으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걸 알고 계실 테고. 근데 일반 행정직이 문제입니다. 일반 일행은 많죠. 부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위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세무직이나 관세직이나 이렇게 부처가 정해져 있는 직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이야기가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 관공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관공서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공서가 이렇게 멋지다든지, 아니면 거기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주변 환경도 좋아 보이면 나 저기서 근무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관공서의 명칭을 보면 이렇게 무슨 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 무슨 청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지방직으로 알아요. 지방 밑자가 붙어 있으면 다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인데 지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지방병무청, 지방국도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직입니다.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이거는 지방이란 말 안 붙어 있죠. 그냥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방자가 붙어 있으면 국가직이고, 안 붙어 있으면 지방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또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는 국가직에는요, 쉽게 말로 하면 무슨 부 되는 거죠. 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그렇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부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국가직 이제 기관입니다. 그 밑에 처도 있죠, 처가 있고 청이 있습니다. 처는 다 국가직이죠. 처라는 것은 모든 국가행정의 부를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기관이 처자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이 있는데 요걸 이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청은 외청이 있고 그냥 청이 있습니다. 외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하고 여기에 적혀 있죠. 외청이 17개 있습니다. 외청은 17개는 독립된 예산권과 이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이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일행에 합격하시면 나중에 본인 보고 희망 부처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 TO가 내가 있는 그 목록을 줍니다. 어디는 몇 명 남아있고 몇 명 남아있고 이렇게 본인한테 오면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한 3개 정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요 외청이 있습니다. 외청에 만약에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외청으로 배치를 받으면 그 독립된 인사권이 있다 했잖아요. 그 부서에서 평생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교류해서 뭐 옮길 수는 있죠. 그러나 교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의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림청이나 뭐 조달청 같은 데 배치가 되면 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이라도 외청이 아닌 기관이 있어요. 거기 어떤 거냐면 소속기관, 건설부 산하의 소속기관으로서 국토관리청이 있어요. 국토관리청은 건설부에 소속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토관리청 근무하다가 또 건설교통부로 바로 배치가 또 발령만 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방항공청, 뭐 지방해양수산청 뭐 있죠. 지방고용노동청 이런 거는 자기 상급 부처에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외청은 원칙적으로 안 간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 만약에 뭐 자기 옆에 있는 통계청이 있는데 나 통계청 저거 근무하고 싶은데 하면 그거는 외청이니까 처음부터 일행 합격하고 통계청으로 배치가 되면 이제 통계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에는 그 부를 배치를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집 옆에 국토관리청이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다 하면 건설교통부를 배치를 받아서 국토관리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령을 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일행 합격하고 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2개 합격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지방직도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국가직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가 마음이 안 들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부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정부 행정기관이 큰 행정기관은 전국에 4군데 있습니다. 뭐 지방의 소도시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빼고 정부 종합청사는 서울에 있고 과천에 있고 세종시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소속하는 기관이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승진하고 제일 처음에는 지방의 작은 하나 기관에 배치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본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부로도 가셔야 나중에 승진도 하고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거주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전 같은 데는 청자 붙은 거는 외청들은 대부분 대전에 다 모아놨어요. 대부분 거의 다 하나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전에 모아놓고 뭐 세종시에 지금 많이 갔죠. 근데 과천에는 법무부, 공정위 등등도 있고 또 서울에는 통일원, 행정안전부 이런 게 또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세종시로 다 가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거는 뭐 기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서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국가직 일행과 지방직 일행 비교. 이제 일행은 같은 과목으로 지금 치잖아요. 행정학, 행정법으로 쳤는데
고민되는 게 이제 국가직 일행 가느냐, 지방직 일행 가느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업무 영역이 비교적 좀 높은 것, 좀 쉽게 말하면 시시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직은 시시한 일을 하느냐,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본이나 뭐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거 있죠. 아마 신규 처음 발령받으면 그걸 하게 돼요. 근데 그걸도 제가 시시하다 했지만 그 등본 발급 잘못하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뭐 본인도 보고 기록 보고 이제 발급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국가직은 단순한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 사회 좀 영향력 있고 비중 있는 업무, 비중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공무원 퇴직하고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도 될 수 있고 하겠죠. 직접 말하면 등본 발급하는 그 업무 받대가지고 퇴직하고 뭐 민간 회사에서 등본 발급 잘 하셨는데 우리 회사 와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직 업무형이 비교적 중요한 업무가 많다. 단 부처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어떤 부처는 비중이 높은 부처가 있고 어떤 부처는 조금 선호도가 낮은 일 그런 거 하는 데도 있겠죠. 제가 뭐 부처 이름은 몇시드리기 조금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 강사가 우리 부처를 좀 무시한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좀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직이 지방직에 비해서 계급적으로 약간 우대받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직 갈 때 계급이 강등 안 하고 가는데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가게 될 때 강등해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 계급 강등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승진 명분 1순위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직 문턱이 더 하나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직의 안 좋은 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타지방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이니까 전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옮기다 봐야죠. 그러니까 평생 본부만 있으면 세종시 본부만 있으면 안 오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밖에 나오면 외지로 한 번씩 가거든요. 언제 가느냐? 보통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 언제 기분 좋겠어요? 승진했을 때 다른 지방에 보냅니다. 제가 들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공무원이 8급 달고 집은 경기도인데 전라도로 배치가 돼서 8급은 달아서 기분 좋은데 갑자기 전라북도로 가려서 집에서 난리가 났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준비가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승진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외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로 가는 기간은 구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다르고 자기 평생 공무원 한 30몇 년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 나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거주지와 관계없는 한 10년 정도 나갈 수도 있고요. 검찰청 같은 경우는 제가 검찰청 후배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한 8년 정도 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발령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일단 그 주거관계가 좀 걱정되겠죠. 근데 국가직은 대부분 다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관사가 그 관공서 바로 옆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관사는 여기에 있고 자기 사무실은 관공서는 여기 있는데 관사는 저기 있어서 뭐 차로 뭐 30분 뭐 어떤 때는 뭐 차 많이 밀리고 하면 1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있어도 관사 안 가고 주변에 원룸이나 또 집 마련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관사 안 들어가면 거주 주거비 지원을 해줘요. 한 3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조금 해결되긴 하는데 금액은 좀 작죠. 관사는 들어가면 사용료만 주면 됩니다. 자기들 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으면 국세청 자기들 집이잖아요. 근데 뭐 임대료 안 주죠. 그렇게 전기세, 수도세만 주면 되죠. 관사가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죠. 중국에 이동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 만약에 내가 공무원 생활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국가적인 좋은 부처에 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결혼하고 하려고 하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보통 아버지보다 엄마하고 다 붙어지려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뭐 맹모지 삼천개라든지 엄마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여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꾸 옮겨다니면 불편하겠죠. 아이들 전학을 가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으로 바뀌는 사람, 자기 신청해서 어떻게 교류해서 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세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거하고 다 반비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국가직 공무원들이 모집이 단위가 자꾸 세분화됐어요. 옛날 저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고용노동부도 떨어져 나오고 뭐 교육행정직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우정직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빠져나왔냐면요. 업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빠져나오는 이유는 같은 일반 행정직이라도 선호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거기에 있었어요. 합격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합격을 시키면 1등으로나 1000등으로 합격한 사람이나 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비인기 부처의 발령을 받으면 이 친구들이 임용 포기하고 다시 시험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인기 있는 부처는요. 옛날 같으면 청탁이 엄청 들어오는 게 지금은 뭐 성적순으로 한다 하지만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비인기 직렬 이런 데를 아예 별도로 뽑자 해서 지금 이렇게 세분화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그 직렬에는 알고 들어가니까 합격하면 거기 다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무원들 카트라인 요래 있잖아요. 공무원 커트라인이 좀 이유가 있거든요. 뭐 대학생처럼 조금 약간 그래요. 커트 높은 데는 좋은 데고 낮은 데는 한데 물론 거기에다가 본인의 선호도가 있으니까 실력이 좋아도 큰 낮은 데를 가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대체로는 우리 저부터 해서 밖에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컷이 높은 데가 좋다고 하는 이 맞습니다. 좋다는 뜻이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약간 비중 있는 업무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우정지, 고용노동부, 백무청 이런 게 있는데 백무청도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했죠. 예. 그때 백무청이 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별도로 뽑았었는데 그때 컷이 낮았거든요. 내가 우리 학생들 보고 올해 백무청이 아마 졸업 찬스 됐거든 했는데 그때 컷이 엄청 낮았어요. 작게 뽑았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적어놓은 거는 조금 선호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기는 조금 덜 선호하는 부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뭐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산업 자체가 1차 산업이니까 뭐 좀 첨단 사회로 막 가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업무 비중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산학기관에 마사회를 거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마사회 뭡니까? 말로 이용해서 도박하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화관광부 역할이거든요. 업무는 관광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농림축산부에서 말 가지고 하니까 우리 축산에 얘도 해가지고 막 그래서 정부에서 농림축산부가 너무 그런 권한이 없다 해서 마사회를 농림축산부에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승진도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승진도 비교적 한 계급 정도 위로 열려 있어요. 지방직 공무원은 보통 6급, 뭐 5급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하는데요. 6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직은 5급 퇴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급도 한 계급 좀 더 열려가 있고요. 근데 세무나 관세는 좀 승진이 좀 많이 느리죠. 그 부처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직의 승진이 조금 더 위로 더 열려있죠. 왜냐하면 상위 계급이 더 많거든요. 지방직에 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승진이 빠른 데가 보건복지부, 뭐 특허청,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청, 그 자기들 인사혁신청은 자기가 자기 부서니까 상위 계급을 5급이 뭐 6급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5급이 6급보다 많으니까 뭐 그냥 막 1대1 올라가겠죠. 그런 데도 있고요. 뭐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근데 6급에서 5급 되는 게 보통은 한 4대1, 5대1로 줄거든요. 문턱이. 근데 어떤 데는 6급하고 5급이 오히려 가면 더 연료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국가적인 지방직보다 한계급도 연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합격생 중에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서 두 가지 걸린 학생이 지방직하고 국가직 두 개 걸린 학생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있죠. 근데 두 명이 저한테 두 개 걸렸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은 전산직이고 한 명은 기술직 토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직으로 가라 해서 둘 다 국가직으로 가라 했는데 또 발령을 국가직을 먼저 발령 났어요. 근데 국가직을 먼저 발령 받고 국가직에 있는 기관에서 제가 지방직도 걸렸는데요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지방직도 그게 괜찮다 하면서 지방직도 근무에 참 좋은데 국가직 기관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국가직 임용 다니다가 포기하고 지방직 발령 날 때 지방직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 갔잖아요. 저는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국가직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결정을 국가직에서 포기하고 금마다 포기하고 지방직에 넘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밥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입으로 다시 기회가 된 국가직으로 가고 싶어요. 승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1년 체험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꿀밤 한테 탁 때리고 싶죠. 내가 그때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잊었는지 자기 기억했으면 아 그때 교수님 말대로 국가직 갈 건데요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잊었는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 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씹어서 머리에 잘 소화하셨다가 다음에 그런 입장이 되면 그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정직 말고도 이제 아까 다른 직렬이 있잖아요, 그죠? 기술직도 한데 커트라인도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국가직과 지방직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영상 오늘 세 번째 영상이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생각보다 좀 많은데 구독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제가 거기에 개의치 않으려고 했지만 제 느낌은 내가 강의를 잘 못하는가, 이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 호감도가 떨어지는가 하는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거 아니면 못하거든요. 이 강의를 제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저 안 합니다. 근데 저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이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이게 잘 못하는가 제 스스로에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괜찮지만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미안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음 강의도 해야 되고요. 아마 이 강의 시리즈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한 15번만 찍으면 되겠지 했는데 15번이 아니고 아마 100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생 여러분 화이팅!